재능을 낭비한 사람들 19, 13위 공개합니다. 솔로 탈출 기분 모모 코우트. 2013년 일본 10대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스쿠바 대학의 학생들이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코우트를 개발. 일본은 물론 해외까지 퍼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이게 뭔가요? 예쁘지요? 누가 봐도 떡볶이 코트. 네, 네, 흔한 예쁘네요. 떡볶이 코트인데 예쁘잖아요? 이거 뭐 무슨 기능이 막 첨가돼 있나요? 그냥 평범한 코트가 아닙니다. 모쏠들이 좋아할 만한 코트입니다. 그냥 평범한 코트가 아닙니다. 로봇과 연결된 특수벨트와 헤드셋이 한 세트입니다. 특히 특수벨트는 동력으로 와이어 로프를 감거나 푸는 장치를 탑재해 스위치를 누르면 특수벨트가 적당하게 조여지면서 그와 동시에 헤드폰에서는 음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를 줘요? 헤드셋과 허리 조임 뭡니까? 안마인가? 우선 해당 코트를 만들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나도 여친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꼭 안아주는 그런 로맨틱한 연애를 하고 싶어. 어디서 이런 아이템을 골라왔어. 뒤에서 안기고 싶다고? 그래. 그럼 하면 되지. 그때부터 3명의 학생이 재능을 모아서 개발한 이 코트는 이름하여 걸프렌드 코트. 벨트가 조여지는 느낌이 마치 여자친구가 뒤에서 백허그하는 듯한 리얼한 느낌을 선사. 아이, 짜식들아. 헤드셋에서는 오래 기다렸어? 미안해. 마치 진짜 여자친구가 말을 거는 듯한 음성까지 나옵니다. 좋아 죽네. 되게 좋아해. 슬프다. 아니, 차라리 저거를 개발을 해서 좀 마사지기나 그렇지. 다른 용도로 좀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뭔가 좀 더 실용적인 아이디어들. 근데 미래는 밝습니다. 아직 젊어요. 아 그럼 기회는 많습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돼. 그럼요. 추진력도 기술력도 신박함도 만점이지만 쓸모는 글쎄인 백허그해주는 걸프렌드 코트. 요 기발한 아이디어로 좀 더 실용성 있는 발명품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재능을 낭비한 사람들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초인적인 모모를 지닌 남자. 지난 2019년 일본 도쿄 쇼핑몰 직원인 30대 남성 유스케 타니구치가 절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타니구치는 고객들의 카드 정보를 도용해 상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뒤 해당 제품을 중고 시장에 되파는 등의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지만요. 이미 그에게 당한 피해자만 무려 1,300여 명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1,300명의 정보를 도용했다고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근데 이 정도면 뭐 어떻게 고객 정보를 뭐 해킹한 거예요? 빼돌렸나? 그런데 말입니다. 타니구치는 고객 정보 데이터를 해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택에는 고객 1,300여 명의 카드 정보가 담긴 노트가 발견됐는데요. 타니구치가 수많은 고객의 이 카드 정보를 빼돌린 방법. 아니,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외웠죠. 대박이다. 바로 그는 초인적인 기억,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와. 저게 가능해요? 저게 그냥 외워져? 그 유효기간도 외운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외워. 해야 가능하죠. 뒤에 그다음에 그 세 자리까지 CVC 번호, 외워야지. CVC도 외워야 돼? 카드 결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초 남짓. 손님이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민 그 찰나의 시간 동안 타니구치는 고객 이름과 카드 번호 16자리, 유효기간, CVC 번호까지 카드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암기. 그리고 매장에서 외운 카드 정보를 집에 돌아서 그대로 노트에 적은 뒤 범행에 악용했던 겁니다. 와. 바로 적은 것도 아니고 집에 돌아와서 적었대. 믿기지가 않는데? 거의 스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알고 보니 타니구치는 한 번 본 것을 사진 찍듯 정확하게 기억해 직관 기억 혹은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불리는 초인적인 기억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린 불가능하죠. 난 절대 불가능.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타니구치처럼 단 10초 안에 신용카드 모든 정보 외워보기. 과연 프리한 19 기자들의 암기력은 어느 정도일지 함께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줘도 안 되는데. 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성공하면 그 카드로 오늘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됩니다. 렛츠고. 어딨어?
몰라. 기억 안 나. 와, 근데 너무 짧다. 에이. 아, 잘 몰라. 하나, 둘, 셋. 나 이거밖에 기억 안 나. 아, 8453. 아, 3718-756-3212였구나. 321 맞. 야, 근데 진짜 이거 봐.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이거를. 형은 야, 너무한다, 저거는. 기본 인지 능력 그게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3인조로 달라붙어도 네. 결제를 안 됩니다. 우리는 현금 강도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카드 쪽은 안 돼요.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난 내 신용카드 한 장의 정보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특별한 기억력을 가졌다고 해서 다 현명한 건 아닌가 보네. 그 좋은 능력을 저렇게 쓸 거면 차라리 나한테 줘라. 사기로 번 돈보다 수천 배를 벌 수 있을 듯. 그러니까. 부러운 반, 안타까운 반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줘 진짜. 남들은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초인적인 기억력을 가진 남자. 그가 그 재능을 잘 활용했다면 우리는 역사의 길이 남을 천재를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재능을 낭비한 사람들 19 11일 공개합니다. 모모도 감탄할 신용카드 사기 수법. 2021년 아르헨티나. 약 5개월 사이 무려 169건의 신용카드 도용 사기가 발생. 당시 경찰에 따르면 해커가 낀 전문 조직이나 은행 내부 공모자가 있는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너무나도 치밀한 범죄 수법의 전문 집단의 소행이라 의심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IP 추적 끝에 밝혀진 범인은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신문 장사를 하는 평범한 50대 남성 페르난도 팔세티. 그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공범이 없었다고? 없었습니다. 와. 혼자. 근데 저분도 외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외운 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혀요. 더 기가 막힐 수가 있어, 외운 거보다? 그가 혼자서 신용카드를 도용해 1,000만 원가량의 금전적 이익을 얻으며 단기간에 최소 169건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건 역시 그의 남다른 재능 덕분이었는데요. 또 아깝게 낭비된 그의 재능은 보인다, 보여. 이 알고리즘만 풀면 보안 코드를 알아낼 수 있겠는데 2랑 02는 109번마다 반복되는구만. 팔세티는 AI도 놀랄 만한 A급 두뇌를 가진 수학 천재였던 겁니다. 그는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번호와 보안 번호만 있으면 결제가 된다는 것을 악용. 일반인들은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지 않는 신용카드 번호와 보안 코드 번호의 알고리즘을 파악했고요. 이야. 결국 은행이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번호를 부여하는 공식을 간파. 아우. 신용카드와 보안코드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팔세티의 재능이 더 놀라운 건 그에게 필요했던 건 노트와 연필뿐, 컴퓨터나 기계의 도움 없이 오로지 두뇌와 손으로 계산했고요. 자신의 노트 3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빼곡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알아낸 알고리즘으로 신용카드를 도용한 돈을 자신의 선불카드에 입금하거나 어머. 물건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까지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결제하며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이는 등 소액으로 갔구나. 자신의 뛰어난 지능과 재능을 사기 범죄에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피해 사실을 인식한 한 케이블 TV 업체에서 경찰에 신고, 결국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공식의 일부를 보고 간 게 아니라 답만 보고 그걸 거꾸로 유추해냈어. 그렇죠. 이건 논문 몇 개 쓰셨을 뿐이야, 수학으로. 와, 이거 웬일이야? 아니 이게 손으로 계산이 되는 게 그러니까. 가능한가 싶은 거예요. 어쩌면 수학 천재로 불렸을 그의 재능. 재능을 잘못 낭비한 바람에 그는 결국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재능을 낭비한 사람들 19, 7위 공개합니다. 모모의 법률 상담소. 국내 한 유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한 법률 상담 문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진 전세금을 못 주겠대요.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에 소재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한다는 법률 전문가 A씨.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많은 사람이 그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실제로 포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의사 많으시잖아요. 있어요. 앱도 있고. 네.
전문 분야가 있는 변호사이신가 봐요. 그럴 수 있죠. 뭐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술김에 술병으로 상대 머리를 때렸어요. 아니, 상대가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특수상해죄가 성립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양형 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면 민사, 형사면 형사. A씨는 각종 분야를 섭렵한 만능 법률꾼이었습니다. 혹시 A씨가 아니라 AIC 아닙니까? A씨요? 이렇게 완벽한데요. 다 적는 거일 수 있어? 이럴 수 없어요. 보통 뭐 변호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 뭐 이혼, 부동산 뭐 이런 쪽으로 다 음. 섹터를 잡거든요. 그 정도인데. 그리고 딴 사람한테 보내기도 해. 맞아요. 괜히 잘 모른다고. 확실하게 하려고. 비교적 저렴한 돈을 받고 법률 상담과 소송 서류를 작성해준 A씨. 덕분에 상담은 물밀듯 들어왔고요. A씨는 포털 사이트 지식교류 서비스에서 아무나 달 수 없다는 최상위 등급, 이른바 은하신으로 명성을 떨쳤는데요. 제가 한테 저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그래서 했죠. 뮌헨 얘기 어디까지 올라갔었죠 그때? 굉장히 낮은 등급에서 끝이 났었죠. 낮은 등급에서 올라가려는데 이제 뮌헨 사건이 나락으로 떨어져. 신뢰도가 이제 네. 내공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A씨로부터 법적 도움을 받은 사람만 50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A씨는 사실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겠지. A씨의 정체는 무직. 뭐? 아이고. 아예 법률 쪽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법률회사 직원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유 그 재능으로 사실을 좀 통과하셨어야지. 아유. 자, 이 사람은요. 다양한 법률 지식을 섭렵, 버젓이 법률 전문가 행세를 하며 벌어들인 수익만 해도 무려 1억 7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죠. 예, 무자격자로서 부정확한 법률 지식으로 그 피해가 의뢰인들에게 전가됐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2020년 5월 구속됐습니다. 그 숨겨진 재능으로 법률 전문가 행세가 아닌 자격을 갖췄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능을 낭비한 사람들 19, 6위를 공개합니다. MIT 공대생들이 모모하는 법. 최고의 천재들만 모인다는 MIT. 오랜 세월 MIT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그린 빌딩에서 이걸 하면 완전 재밌을 텐데 언젠가 꼭 해킹하고 말겠어. 천재들 중에 천재, MIT 내 해킹 클럽 학생들이 무려 4년 반을 두뇌 풀 가동, 그린 빌딩 해킹에 재능을 쏟은 끝에 2012년 드디어 프로젝트의 성공,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빌딩을 해킹했다고요? 네, 빌딩? 그린 빌딩이 뭐야? 그림 그 학교에 있는 빌딩입니다. 학교에 있는 빌딩 이름. 사랑 고백이나? 오. I love you 이런 거. 나 은행일 것 같아. 이런 걸 들었나?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해킹이라는 평과 함께 공개된 영상입니다. 아, 이거. 테트리스 한 거. 야, 잘 만들었다. 게임을 해도 어려운 거라네. 재능과 시간을 총동원해 그들이 만든 건 빌딩의 격자무늬 창문을 활용한 초대형 테트리스 게임. 생각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건물에 있는 유리 저 창들을 보면서 테트리스를 떠올린 거 아니야? 어쨌든 기본적으로.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저기다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 우린 보면. 저거 어떻게 한 거야, 근데? 그러게. 먼저 153개 창문에 LED 조명 시스템을 설치, 레이저 영상을 투영시켰고요. 자세한 해킹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명 조절 장치 및 빌딩의 전기 제어와 변환 시스템을 해킹, 그리고 최고의 두뇌들답게 속도와 레벨, 블록 형태도 조절 가능하게 제작했습니다. 특히 완성 2달 전부터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 밤을 새며 재능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21층 건물은 초대형 테트리스 게임기로 완벽 변신. 오. 특별 설계한 무선 조종기로 다양한 색상을 실현시켰고요. 무선 게임 조종대를 설치해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젊을 때 저런 거 해야죠. 근데 어쨌든 4년 반을 투자해서 그거를 어쨌든 테트리스 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는 조금 뭐 젊음의 어떤 열정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어. 딴 걸 했으면 더 의미 있는 걸 했을 텐데. 근데 뭐 지금 다 좋은 인재가 되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싶긴 하네요.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해킹 놀이에 대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겨 하나의 전통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학생 여러분, 그 천재만재 재능을 잘 즐기셨다가 사회에 나와서는 꼭 좋은 곳에만 써주세요. 재능을 낭비한 사람들 19, 2위를 공개합니다. 찰나의 예술, 모모 아트.
자, 이번 특종은 누가 봐도 반박 불가, 재능이 출중하다고 박수 칠 만한 그림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또 이게 재능 낭비야? 이게 어떻게 재능 낭비야? 하긴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죠? 귀엽고. 이게 왜 재능 낭비냐? 그 이유는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씻겨 나와. 아, 뭐 하는 거야? 바보 아니야? 물감이 사라져 버립니다.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깝다. 매일 아침 손을 씻고 세수하고 양치하는 그곳, 화장실의 세면대. 하지만 능력자의 손을 거치는 순간 세면대에는 활짝 꽃이 피고 나비가 헐헐 날아다니고 어느 날은 산호가 가득한 바다가 된다. 세면대를 예술작품으로 만든 능력자의 정체. 삐지니, 조피어커 등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들과 협업한 이탈리아의 아티스트 마르타 그로시입니다. 자, 그로시는 이탈리아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출이 금지됐을 당시 집안에만 지내야 했던 불편한 현실에서 오히려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는데요. 당시 손 씻기가 강조됐던 때라 자주 손을 씻다가 문득 세면대 그림을 그려볼까?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고요. 그렇게 그로시는 매일 아침 세면대 한 폭의 그림을 수놓기 시작. 붓을 이용해 나비, 꽃, 나뭇잎, 동물 등등 고퀄리티 수채화 작품을 우와. 쏟아냈습니다. 우와. 귀엽다 이거. 근데 저거 물로 쉽게 내려갈 거 알고 그랬을 거 아니야. 자, 우려하시는 것처럼 짧디 짧은 작품의 수명, 이에 대해 그로시는 수도꼭지를 열면 흘러내리는 물에 작품이 사라지죠. 어떻게 물감의 섬세한 층이 사라지는지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세면대에 그림을 그렸다고 밝혔는데요. 아까워서 물 어떻게 틀죠? 능력자 아티스트의 신박한 예술 낭비. 세면대 속 그림은 물에 씻겨 사라지지만 예술이 준 감동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